안녕하십니까. 서른분을 이직한 마르코노입니다. 오늘 26번째 이야기. 이 서른분을 이직하다 보니까 이제 별의별 업무들 많이 해봤겠죠, 그죠? 전략기획실장부터 해가지고 마케팅, CRM, 물류, SCM 또 뭐 했나? 하여튼 상당히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또 마음에 들어하고 또 가장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 유통에 대해 가지고 한번 오늘은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통은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부분. 먼저 유통이란 뭔가 우리가 유통을 영어로 리테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진으로 보면 이제 리테일의 말보다 디스트리뷰션 해가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디스트리뷰션이란 말은 이제 제조 관점에서 말 그대로 이제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분배하는 할당하는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개념을 유통이라는 영어로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유통을 영어 리테일 또는 디테일이란 말 편수가 아닙니다. 왜냐 디테일? 디테일은 물론 틀립니다. 그렇죠? 근데 유통은 리테일입니다. 근데 유통이 그만큼 세밀하다. 또 나아가서는 리테일 사이언스 해가지고 유통 과학이다라는 말도 합니다. 제가 유통을 이제 쭉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하고 있고 해왔고 앞으로도 유통을 또 할 것인데 왜 이제 유통은 이제 리테일 사이언스라 표현 쓰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일단 유통은 기본적으로 소매 유통, 소매란 말은 소비자 대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매 유통, 대고객을 앞에 두고 그 앞단에는 도매와 물류, 또 제조, 최초의 공급업체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스플라이 체인을 말하죠, 그죠? 나중에 이제 SCM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 이런 각각의 공급 사슬 간에 있어가지고 최초의 공급자, 원부자재부터 포함해가지고 제조 단계, 또 도매에서 물류 단계, 또 소매, 실제 이제 판매하는 행위, 고객 대상의 소매까지 이어지는 이런 식의 이제 전체적인 스플라이 체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윗단에는 우리가 이제 온라인 쪽, 이커머스를 편수죠, 그죠? 온라인 쪽이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오프라인 쪽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유통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쪽 구분 짓고 제가 유통이라 표현 쓰는 거는 이제 이렇게 소매 유통 관점에서 이제 제가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유통 도대체 왜 그럴까? 백화점에 창문과 시계가 없는 이유. 아마 무심코 지나봤을 거예요, 그죠? 백화점 창문 없죠, 그죠? 좀 답답할 정도로 밖에 내다볼 수 없습니다. 시계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엘리베이터도 상당히 구석이 있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불편하게 했을까? 좀 백화점도 밖에 좀 경치 좀 볼 수 있고 좀 시계도 봐가지고 좀 몇 시인가 볼 수도 있고 또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좀 편하게 그 위에 층도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텐데 엘리베이터는 쫙 구석에 있고 또 엘리베이터 작죠 그죠? 딴 데에 비해서는 그죠?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백화점에 창문이 없는 거는 지금 날이 어두운지 아니면 날이 밝은지 보지 말고 오래 머물러라 그냥 마음 편안하게 쇼핑해라란 뜻이고 시계가 없는 이유도 같은 이유예요. 지금 몇 시지가 아니고 그냥 시계 보지 말고 편하게 있어라. 엘리베이터가 저 구석에 있는 이유는 그냥 층층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와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물건도 보고 물건 보면 사람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견물생심이다. 그래가지고 사고 싶은 충동. 마케팅에서는 충동 구매란 말 안 씁니다. 마케팅에서는 모든 걸 계획 구매를 표현 쓰거든요. 그 이유는 그렇게 진열을 해놨고 그렇게 상품화 그렇게 조명 조도를 맞춰놨고 거기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고객이 거기에 대해서 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지 어떻게 충동 구매냐라고 해가지고 마케팅에서는 절대적으로 비계획 구매 충동 구매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안 맞는 말 같기도 하죠, 그죠? 마케팅 관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유통을 전공하고 유통을 해왔고 또 마케팅을 전공한 저로서는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거기에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배치를 했는지, 왜 물건을, 상품을 그런 식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동선을 가지고 고객을 이끌고 있는지 하나하나 이제 풀어볼 테지만은 그런 식으로 그만큼 유통은 리테일 사이언스다, 과학이다 말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그렇게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있는 이유. 저는 이거 참 궁금했어요. 그죠? 어느 순간 우리는 항상 거울이 있는 엘리베이터를 봅니다. 그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있는 엘리베이터, 거울이 없는 엘리베이터. 우리가 거울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내려온 시간, 엘리베이터 내려온 시간이 뭐 10분 걸리겠습니까? 20분 걸리겠습니까? 그죠? 잘해봤자 이제 뭐 한 1, 2분 걸리겠죠. 그죠? 근데 그 시간이 우리는 상당히 답답해하고 못 견디하거든요. 너무 오래 걸리고. 근데 거울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순간 우리는 거울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 잠시 잠깐의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가 잊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하나의 이제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다라고 보여집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이 있는 이유, 사람을 좀 더 기다리게 할 수도 있고 지루하게 하지 않는 요거를 이제 주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있는 이유입니다. 에스컬레이터 다 그렇지 않은데 상당수가 이제 매장 층비로 올라가려면 에스컬레이터 1층에서 2층 갔다가 또 한 바퀴 삥 둘러가지고 반대편에서 또 올라가는 길, 또 반대편에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 거 아니에요. 아,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 거죠. 그렇다고 고객들을 고생시키려고 애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둘러보면서 올라와라. 그냥 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런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고객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낄 때가 많거든요. 저같이 이제 흡연자 같은 경우는 그 10층까지 올라왔다가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 말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려고 그러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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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까지 오는데 한 1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그냥 바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도 꽤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만 하더라도 에스컬레이터는 항상 돌고 돌고 반대편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고객들이 불편도 있지만은 유통 입장에서는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장에 머무는 시간, 어떻게 하면 고객을 좀 더 많이 머물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하도예요. 많이 머물면 그만큼 매출은 올라간다는 공식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장 에스컬레이터가 반대편에 있는 이유이기 합니다. 도시의 야기은 누가 만드는가? 결국은 유통이 만듭니다. 이 유통을 정의하면 상품과 서비스를 유통 경로를 통해서 고객한테 제공한다는 게 이제 유통의 정의예요. 상품이나 서비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백화점, 할인점, 편의점은 유통이 아니고 식당, 술집, 병원, 학교, 미용실 포함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들은 다 유통이라 보여집니다. 이런 유통이 바로 도시의 아주 아름다운 야경들을 만들고 있죠. 그죠? 한편으로는 유통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매일같이 유통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매일같이 담배 사러 편의점 가는 저나 또 매일같이 술 마시는 그 제 후배나 제 선배나 이런 또 식당이 없으면 또 병원이 없으면 학교가 없으면 미용실이 없으면 우리는 생활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유통을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접한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유통에 대해서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잘 인식 못할 때가 많아요. 당연지사라고 생각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 유통에 몰라. 리테일 아칼립스. 상당히 무슨 말이에요. 유통이 몰락하고 있다. 몰락이란 표현보다는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많은 글로벌로 보더라도 유통이 토이즈러스 포함해서 시저스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대형 그룹들이, 유통 그룹들이 문을 닫았죠. 그죠? 전환하지 못한 거예요.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발빠르게? 고객의 움직임을 캐치 못한 거예요. 코로나19 오면서 그 전에도 성장하기 시작했던 이커머스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해버렸죠. 그죠? 배달 앱들이 엄청 비싸죠. 그죠? 이 밥값도 비싸지만은 밥값보다 더 비싼 게 배달이죠. 그죠? 근데 편하긴 편하죠. 그죠? 언제 어디서라도 거짓말 하더라도 이제 배달 음식은 치킨이나 짜장면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뭐 거의 모든 것들이 배달 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식당들이 그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프라인 쪽이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았어. 그죠? 그래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온라인 전환하지 못한 업체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특정 업체 이름을 말하고 싶지만은 그 업체 이름 그러면 안 될것 같아. 그러하지만 앞으로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유통은 상당히 몰락하는 업체와 또 반대 급부적으로 또 급상승하는 또 유통이 또 존재할 거라 이거죠. 리테일 아포칼립스 상당히 무슨 말인데
진진될 거예요. 그 국내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은 유통업체들, 다양한 업체들이 존재한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많은 업체들이 존재하는 이게 글로벌적으로는 아니거든요. 근데 국내도 조만간 재편되지 않겠느냐, 유통이. M&A 포함해가지고 업체들의 전환 포함해가지고 오프라인에 온라인 전환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급변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는 이제 유통의 아포칼립스가 몰락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반드시 눌러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